하루 280만 원 지하자, 후회 없는 하루 보내자 하면서 통장에 4,600만 원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돈과 삶을 이야기하는 해피니스인입니다. 제가 자수성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30대 초반에 여성 CEO가 되기까지 느낀 점이 저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부수입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부류일 겁니다. 첫 번째, 고정 수입이 있는 분, 그리고 없는 분. 제가 유치원 교사를 5년을 하면서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치원 교사를 해요. 그리고 바로 야간에 학교에 가서 유아교육 수업을 들어요.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밤에는 공부를 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치원 교사를 했습니다. 뭐 캠퍼스 생활, 뭐 해외 배낭여행,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저는 진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주변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도 젊음을 투자하면 보상이 반드시 올 거야, 나 이렇게 고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보상이 당연히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학금으로 학비 세이브하고요, 월급의 80%를 적금할 정도로 돈도 악착같이 모으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5년차 딱 됐는데 통장에 4,600만 원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오 많이 모았네 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유치원 교사로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저는 부의 기준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집도 한 채 사는 것도 힘들고 평생 이렇게 일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성실근면하게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또 느낀 거는 아무리 아이들과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어도 이게 생계와 직결이 되게 되면 어쨌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하려고 한다면은 생계에 영향이 없도록, 또한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누워있더라도 알아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나 배당 수익을 무조건 만들어야겠구나를 느꼈는데, 적어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선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분들이라면 무조건 부수입을 만들고요. 저처럼 더 간절하고 더 빨리 되려면 리스크는 더 있지만 전업으로 영업이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드를 모아야지만 지출 관리도 하고요. 당연히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중요한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한하기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빚이 생겼어요. 그때가 28살이었었거든요. 그때 다시 초심을 되찾고자 아침에 헬스장 알바, 점심때 돈가스집 알바, 저녁때 돌잔치 알바를 했었는데 돈가스집 알바를 할 때였어요. 거기 주방장 이모님이 저한테 그 나이 먹고 여태 뭐 했어? 빚도 있다며 어떡하려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돈 없으면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충격도 있었지만, 아, 난 그래도 아직 20대니까 괜찮아 하면서 간신히 합리화하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마주한 거죠. 가뜩이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빚까지 생기고 열등감이 탁 건드려지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INFP거든요. 거절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제가 메모장에 적은 게 뭐냐면, 쥐도 최후의 순간에는 고양이 문다 였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20대 기억이 1밖에 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비노천이라는 현실에 이보다 더 바닥일 수 없다. 이렇게 죽느니 이 약 물고 하자 하면서 알바몬에서 제일 급여 높은 게 부동산 영업이었었거든요. 용기 있게 들어가서 상사든 고객이든 심지어 내가 만나고 싶었던 롤모델이든 가릴 것 없이 다 들이밀었어요. 저는 지금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 이 사람 너무 멋있다, 너무 배우고 싶다 생각되면은 바로 연락해서 어떻게든 만납니다. 요즘은 인스타 DM이나 뭐 이메일 이런 거 좀만 서치하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다만 그냥 들이밀면서 만나주세요 하면은 안 돼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도움을 받아서 내가 결과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꼭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다 하면서 당신이 날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문으로 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안 대장님, 실제 안 대장님한테 쓴 DM이거든요. 근데 대장님이 그 DM을 보시고, 아, 네, 시그니에 놀러오세요. 근데 스토리가 되게 재밌네요. 내가 안 그래도 인터뷰 컨텐츠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1회 게스트로 함께 해보실래요? 해서 예상치도 못한 기회에 찍게 되면서 덕분에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말로만 간절하다고 얘기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저처럼 터닝포인트라고 하죠. 계기가 있으면 바뀝니다. 저도 어차피 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애따 모르겠다 눈 딱 감고 고객이든 롤모델이든 상사든 드립이니까 생각보다 거절을 안 하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상치 못한 기회들도 생깁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예의를 갖춘 선에선 염치 없이 사업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거절 100번 당해야지 성공한다라는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요청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자가동력할 수 있는 마인드셋입니다.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일을 하는 건 정말 스스로와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성향이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특징 아시죠? 생각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날의 성과 없잖아요. 집에 오면서 아, 나 왜 오늘 성과 없지? 뭐 한 거야?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내 능력과 상황에 대한 회의감까지 와요. 그리고 또 성과가 안 나면요, 사람의 본성이 탓할 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 주변 사람들의 말, 나의 기분에 따라서 쉽게 아, 이 길은 나랑 안 맞나? 아,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면서 되게 조급해지고 다른 대안을 막 찾아봐요. 근데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를 이루려면은 간절함은 높이고 조급함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스스로와의 기간 약속을 일단 잡으세요. 만약 3년을 잡았으면은 내가 3년은 돈 못 벌어도 이 일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스스로를 믿고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원래 잘 되면 다 기분 좋고 계속 하죠. 근데 안 되면 사람이 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급함을 낮추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도구가 좋고 억대 연봉자 막 30명 배출시키고 저랑 함께해서 1년 동안 계약 못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도 해주고 자료로 확신을 줘도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면 벌어도 나가고요, 못 벌으면 못 벌은 대로 나가요. 근데 해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올인해야 되죠. 그러려면 마인드를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돼요. 직원 때부터 저는 항상 책상 앞에 2개의 문구를 붙였습니다. 연봉 10억을 벌고 싶었는데 그거를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 28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놓은 게 하루 280만 원어치 일하자, 후회 없는 하루 보내자 하면서 목표는 내 방향만 잡고 내가 하루에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하루하루 집중한다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결과는 없더라도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운과 맞물렸을 때 퀀텀은 무조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숨이 턱턱 막힌다는 건 정상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물도 99도에서 끓지 않잖아요. 성공해본 사람들 얘기가 아니면 아예 귀를 닫으시고요, 스스로를 믿고 기간을 정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저는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디데이 보면서 오, 며칠 남았네? 이때까지 돈 못 벌어도 남아있겠다 라는 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자, 이거 지키면 넌 진짜 섹시하고 멋진 여자 하면서 자기 동력을 했습니다. 이게 타인이 동기부여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는 문구들, 스트레스 받을 때 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동력을 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저는 혼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에는 한계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시간에서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 제가 빨리 성장하고 올라가야지 직원들도 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누군가를 이끌어보는 게 처음이고 제가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더 성장하려면 절대 혼자서는 안 되고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비전을 딱 잡아놓고 같은 목표를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게 팀이 형성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점들은 살리고 단점들은 제가 커버를 해주면 됩니다. 내가 돋보이겠다고 저 사람 내 직원이 나보다 더 인기 좋고 돈도 더 많이 버네? 얘기하는 건 이거 멍청한 거예요. 진정한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배울 점이 있으면 그게 경쟁사여도 가서 배우고, 이게 어느 정도 깜냥이 되면은 저는 역할자를 빨리 올렸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수성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30대 초반의 여성 CEO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무리 말씀드리고 이론은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행동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다이어리 앞에 써놓은 문구가 확신과 실행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만든 거니까요.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자로 한 발짝 다가가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울림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